네, 다시 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빗소리 때문에 음량 품질이 안 좋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프로야구, 아니 6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쯤에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뭐 고향이 울산이니까 연고 자체는 롯데 자이언츠 아닙니까? 근데 그 옛날 표를 표가 아니고 그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롯데 자이언트 마크가 L하고 G자를 형상해 가지고, 제가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뭘 압니까? L하고 G가 뭔지 알파벳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뭐 롯데가 뭐 지역 연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어릴 때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롯데 타이거즈를 좋아했어요. 그 호랑이가 빡, 이게 고려대 마크처럼 호랑이가 팍 멋있게 서 있는 거야. 그 촌놈들은 이 고대를 좋아합니다. 예, 밑줄 쫙 잊지 마세요. 경상도 촌놈들은 고대를 연대보다 좋아해. 나 참, 연대는 약간 깍쟁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깍쟁이. 고대는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을. 촌놈들은, 하여튼 경상도 촌놈들은 고대를 좋아한다. 예. 그래가지고 기아 타이거즈, 그때는 혜태였죠. 혜태 타이거즈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혜태 타이거즈의 3번 김성환 선수. 혜태 타이거즈에 김씨가 많았는데요, 뭐 4번 타자는 김봉현이었죠. 김봉현 선수. 3번 타자가 김성환이었거든요. 2번이 김준환이었나 1번이 김일곤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기억이 맞겠죠. 아무튼 김성환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혜태팬을 그만둔 게 김성환 선수가 은퇴하면서, 왼쪽에 호수가 있네요. 멋있다. 이런 거 보면 뭐 해외여행 갈 필요 있나? 김성환 선수가 은퇴하면서 더 이상 혜태팬을 안 하게 됐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제가 EPL 늘 봤거든요. EPL 보는 게 낙이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가면서 EPL을 이제 안 봐요. 그 뒤로 토트넘 경기 몇 번 봤는데, 아유, 소니가 없으니까, 우리 미랑손 씨입니다. 소니. 우리 소니 아버지 보면 송정웅 씨. 대갈박이 그냥 우리 종친 그 왜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나오잖아요. 쓸려지면 어디 계십니까? 송정웅이 아니죠. 송정웅 감독이라 해야 됩니까? 송정웅 감독, 송웅정이구나. 미안합니다. 손웅정 감독, 손흥민 아버지가 만든 사람이죠. 예. 손웅정 감독을 보면 우리 집안 얼굴이야. 그게 약간 이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저는 외탁을 해서 안 그렇게 생겼는데, 송웅정 씨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그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비유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 고릴라와 원숭이 사이에 있는 듯한 얼굴이 있어요. 그 우리 집안 얼굴인데, 제가 우리 집안 까서 뭐 하겠습니까? 까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탁을 했습니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리 외삼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돌아가신 외삼촌 갑자기 보고 싶네. 네. 그래서 토트넘 경기도 손흥민 팬이었으니까 토트넘을 봤던 거지. 근데 손흥민이 그러면 갤럭시로 갔지 않습니까? 미국 LA로 갔는데, 미국 축구는 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큰 낙이 하나 사라졌어. 이제 EPL도 안 보고 정말 한 5년간인가요? 5년간 정말 손흥민 때문에, EPL 때문에 열광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 낙이 사라지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롯데 타이거즈를 좋아했다기보다 김성환 선수를 좋아했죠.
김성환 선수가 은퇴한 뒤로는 뭐 코치로 간 그때부터는 뭐 다르죠, 선수랑. 그 뒤부터는 야구를 안 보게 됐어요. 거의 봤는데 보긴 봤습니다.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롯데 팬이 된 거죠. 처음부터 롯데 팬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뭐 롯데 팬도 안 합니다.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 롯데 팬 김성환 선수 은퇴한 뒤로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했고, 그 뭡니까, 원래 제가 고향이 서부 경남이거든요, 태어난 곳은. 그래서 NC 다이노스로 갈까 하다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아니 의리가 있으면 롯데 타이거즈인지 뭐 기아 타이거즈를 계속 하든가. 하지만 김성환 선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롯데로 왔는데, 롯데가 너무 못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롯데는 뭐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야구하니까 뭐 얘기가 많네.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롯데 타이거즈를 김성환 선수 덕분에, 김성환 선수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이 밈을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그 외에 타자가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다가 타임을 이 뒤에 있는, 포수 뒤에 있는 그 심판한테 타임 외치잖아요. 근데 심판이 안 받아주고 그냥 가니까 공이 스트라이크 꽂히니까 화나서 방망이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김성환 선수입니다. 아유 참 내가 좋아했는데 안타깝네. 소니도 참 좋아했는데 과거형이 됐네요. 아이 뭐야 이거, 자꾸 좋아하면 사라지고, 아이고 모든 게 사라지고 좋아하던 게 사라지고. 원래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도 바뀌는 거예요. 누굴 좋아하고 그런 것도 그때는 그게 옳았다,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옳은 점, 그렇지 않은 점 무조건 포용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좋은 점을 취합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레가시 미디어들이 많아요. 뭐 공격도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미디어들을 다 취합해서 여러분 생각을 깊이 가지십시오. 어디 하나에 절대 편향적으로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영이다.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때문에 파묘라고 하죠. 파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사고는 생각은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지식이 확장되고 하면서 다 바뀌는 거니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생각은, 그때는 나는 그게 뭐 옳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랑 좀 생각이 다르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니까. 옛날에 누가 이랬는데 왜 옛날을 부정하냐. 뭐 사람은 원래 자신을 부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는 참 우물한 개구리였어.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 이게 맞죠. 네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진영이 아니네, 네가 변절자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21세기 이게 뭡니까? 저 김포만에게 가봐도 막 철조망 쳐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한국이 대륙에, 한국의 왜 지도를 뒤집어 보면 이 차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깜빡이 켜든가. 저 뭐야 지금. 뭐 왼쪽으로 들이받으려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재밌네요. 이 한반도죠.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한반도의 위치가 태평양을 향해서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이 좋은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섬처럼 살고 있으면 됩니까? 근데 북한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왜 이란 전쟁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미국도 북한을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애겠지. 하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나라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하더라도 미국의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동맹을 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하겠지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곳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철조망 쳐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철조망 쳐놓고 그냥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철조망 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철조망 없어지고 일단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념이 달라서 야 너네가 막 6.25 남침을 일으켰으니까 너네 나쁜 놈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네는 우리랑 결코 합칠 수 없어, 이런 관점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6.25를 겪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6.25를 겪었는데 이 공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 빨갱이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에 다다르게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뭐가 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동네에 공산당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 이데올릭 이런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트라우마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해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뭐 통일해서 뭐예요, 뭐 북한 더먹여 살려서 뭐 할 거예요, 이런 편협한 생각을 지금 팽배해 있다 이 말이지. 이러면 나라가 크다가 많은 거죠. 정치는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나라의 존망에 달려있는 거야. 욕한 거 아닙니다. 생존하고 망하고에 달려있다. 존망 욕한 거 아닙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자식 욕하고 있네, 뭐 육두문자 쓰고 있네 이러겠네. 그게 아니고 생존과 뭐 망하다 할 때 망이죠. 그러니까 한자도 여러분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 한글만 쓰면 되지 않은데 한자가 거의 60%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과 과정을 보면 한자도 선택, 뭐 수학의 기하도 선택, 에라이 뭘 선택을 해. 당연히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오늘 비가 왔는데 이 사람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월남에 파병도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우리 외삼촌도 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이렇게 장교로 참전하셨거든요. 대단하셨지. 우리 저 작은아버지는 저의 영웅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부산 기계공고를 합격했는데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때는 공고가 최고였나봐요. 부산 기계공고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신 거야. 그래서 그냥 고향에 있는 사천 농고를 진학하시고 농고 나와서 이제 장교 시험을 봤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종입니다. 갑종. 그 장교대 출신 중에 갑종이에요. 갑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가 아니죠.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월남전 가서 이제 2계급 특진하시고, 그 새끼 손가락이 좀 일한데 체격이 좀 작으셔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체격이 작으신데 그 월남전에 이렇게 소대별로 임무를 수행하러 이게 전투하러 나갈 때 소대별로 움직입니다. 아마 제가 전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군대만 갔다 오지 이렇게 실전 경험은 없죠.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소대별로 움직이는데 계급장을 다 떼고 움직인대요. 계급장을 다 떼서 누가 지도자인지, 그러니까 그 소대원에서는 소대장이죠. 누가 소대장인지 알 수 없게 계급을 다 이렇게 계급장을 다 가리고 깬다든지 뭐 가리고든지 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서 가는데, 그 베트콩들이 누가 소대장인지 정확히 알고 딱 저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핑핑하고 두 발이 날라왔는데 하나는 수통에 맞았나,
수통에 맞아서 물이 들슬슬 넘치니까, 흐르니까 아, 총을 맞았구나 생각돼서 빨리 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 총 맞고 수통에 총 맞고, 아, 천우신조죠. 조금만 비껴나갔으면 바로 목숨을 잃었을 건데. 이렇게 공산당하고 싸워서 직접 싸워본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죠. 북한이 침투해가지고 6.25 일어난 이 세대는 정말 이해해줘야 된다니까요. 공산당 하면 미치는 거야. 진절머리가 나 아주.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잘 이용하는 정치권들,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투영해가지고 민주당 찍으면 빨갱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모두 안 찍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나쁜 놈들이 트라우마를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내가 사고에 매몰돼 있지 않은가. 그냥 여러분 투표할 때는 그 외에 뭐 이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투표자들 뭐 재산이라든가 정가라든가 이런 다 날라오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꼼꼼히 읽거든요. 거기 정가 중에 정말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가가 만들어졌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그런 정가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뭐 사기, 횡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런 정가자,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이 뽑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사기하니까 생각나네. 여러분 이래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놈 있지 않습니까? 아우씨, 그걸 뽑아준 놈은 누구야 진짜. 우리나라 수준이 이래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매몰되기 쉽고 과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아주 나쁜 놈들이 사기꾼이죠. 사기꾼들은 이런 걸 아주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낸 다음에 민족특위인가요? 반민특위죠. 반민특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은 바로 사기꾼들이 이 트라우마를 이용했다니까. 진짜 이 6.25는 민족 반역자들이 살아남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확장되니까 여러분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과정을 알아야 되고 경상도 몰표, 전라도 몰표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가지고. 이데올로기적 사고에는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이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어떤 당이 나오든 어떤 당에 누가 나오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그 전단지가 아니고 뭐랍니까? 그 후보자들 이렇게 다 날라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요즘 뭐 이게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걸 보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자식 이렇게 재산 다 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뭐 공개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뭐 이 당은 무조건 찍는다, 뭐 저 당은 안 찍는다. 그런 이념적 사고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구국강병이 되려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우, 저 차 화났나 보다. 카니발 앞에 차가 빨리 안 가니까 막 상향등 켜고, 저한테 상향등 킨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젊을 때는 차를 참 와일드하게 몰았는데, 옛날 그 6호란도 타고 고속도로 올리면 제 원칙이 이거였어요. 사나이는 160km. 미쳤죠, 미쳤어. 고속도로만 타면 160km로 밟았다니까요. 아, 지난 일이라서 제가 참 얘기하지만 정신 나갔습니다. 그러봐요, 사람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천천히 차를 운전합니까?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위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똑같습니다.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갈라치기 이런 말 쓰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계략입니다.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비보 오니까 차가 안 왔으니까 깜빡이를 켜고 가면 되겠죠.
삐뽀 삐뽀 삐뽀. 정치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아까 그 해태 타이거즈 얘기, 지금 해태 타이거즈 얘기가 어디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뭐 해태 타이거즈 김성환 얘기하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해태 타이거즈 얘기를 왜 했냐면 마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바지는 까만색, 위에 상의는 빨간색, 해태 딱 쓰여있는. 너무 강렬하잖아 유니폼이. 너무 멋있어. 네. 그래서 그 유니폼을 아버지 졸라가지고 그때 그 유니폼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체육복 만들어주는 곳에 가서 그걸 제작을 했어요. 그 해태 유니폼. 지금 왜 뭐 좋아하는 선수들 있으면 유니폼도 같이 입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해태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유니폼을 다 제작해서 입고 다녔죠. RA로. 하루는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예 하고 갔더니 너 전라도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랬더니 근데 이 자식아 이거 왜 이런 거 입고 다녀 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 와 이건 뭐 누굴 좋아하는 것도 뭐 이거 문제가 되나. 그때 정말 어린 마음에 상처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지나가던 아저씨가 뭐 그러냐 싶겠지만 옛날에는 말도 안 할 일도 많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황당한 얘기겠지만 길 가다가 저녁 6시 되면 애국가 나와요. 그러면 길 가다 멈춰가지고 태극기 있는 곳에 방향을 틀어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애국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됐어. 저 그냥 움직이고 갔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혼난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에서 다행이지. 트라우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극장 가면 대한뉴스 뭐 이런 게 했거든요. 오늘은 전두환 각각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와요. 그럼 또 일제히 다 일어나야 돼. 또 일어나가지고 이 돌아가는 길인가요? 저쪽 길로 가야겠네. 일제히 다 일어나서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애국가 끝날 때까지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삐딱해 해가지고 그것도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좀 개겼다가 옆에 어른들한테 욕먹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개겼네. 나도 좋은 성격이 아니야. 잠깐만요. 커피 한잔하고. 이 커피에다가 아이스라떼에다가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아이스라떼 안에 펄을 넣어서 먹거든요.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그 시대 당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80년대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죠. 국민들은 늘 선동당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이 상처가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죠. 우리는 상처가 있는 한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지금 상처 그 상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게 되면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선동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잘 이루어져 있겠어요? 왜 많겠습니까? 그게 장사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방송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송 다 들으세요. 하지만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느 한 방송에 매몰돼서 나는 다른 거 다 배척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생각을 접하시고 항상 상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이러지 말고 그분들의 상처는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6.25도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월남전도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요. 저는 우리 작은아버지 만나면 베트남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작은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통에 총 맞았는데요, 수통에 이게 뚫려있단 말이죠, 총알이. 그 수통을 아직도 가지고 계셔.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화이트펜인가 네임펜으로 69년인가요? 69년 몇월 며칠 타이룽 계곡에서 이렇게 딱 써있단 말이죠. 이야, 멋있어. 타이룽 계곡. 베트남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저 베트남 쌀국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분짜 너무 맛있어. 베트남 요리는 굉장히 건강식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영상을 한번 찍었던 곳인데 어쨌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니까 또 각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배를 옆에 태우고 한번 깊게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랬었는데, 이 경상도 반담이 혼자 떠드는 건데 컨셉을 바꾸면 되겠나? 다음에 한번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제 절친도 이거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주차가 빨리 뛰어들게요. 제 절친도 해남 친구고요. 제 제일 사랑하는 친동생 같은 이 후배도 광주 사람이고, 호남 사람을 제가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뭐 호남 사람을 좋아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출신이 호남이었는데 그게 다지. 니는 호남이니까 나랑 맞지 않아. 벽을 세우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 얘기 잠깐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동맥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그렇죠,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유엔으로부터 받았나요? 네,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깐 것은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제 동맥을 완성한 거니까 인정해 줘야죠. 근데 경부고속도로 깔 때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못 갈게 들어누웠다 하고 사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조작이었던데. 그거 봐요, 사기꾼들은 조작을 한다니까. 근데 지금도 그걸 굳건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나가서 뭐 고속도로를 못 갈게 들어누웠다, 이거 거짓말이랍니다. 저 확인해 봤거든요, 진짠가 싶어서. 그 거짓말입니다. 사진도 그런 사진 없어요. 다 조작이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물론 지금도 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나는 그게 믿고 있어,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고속도로 까는데 가서 들어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살면서 제가 호남을 경험한 곳이 바로 군생활입니다. 이 논산 조교였으니까, 논산이 충남이긴 합니다만,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 4.3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동심보안.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가 신기한 곳입니다. 뭐가 신기하냐 그러면, 아무리 맑은 날에도 밖에 나가서 논산이 조금 이게 저지대거든요. 약간 이렇게 분지 형태로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어떤 화창한 날에도 밖에서 논산훈련소를 보면 안개가 끼어 있어요. 맑지가 않아. 항상 거기는 신기한 곳이에요. 병력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 명 정도가 상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호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뭐 군생활이죠. 왜 호남인들이 차이를 느끼고 차별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94년 2월 7일 날 입대했는데 그때는 뭐 경상도 쪽이 포장이 안 된 도로는 뭐 산골 같은 데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포장이 다 돼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는 게 맞네. 길을 잘못 들었네. 괜찮습니다. 뭐 얘기도 하고 좋죠. 뭐 동행용 오늘 더 내란 얘기지 뭐. 저거 아닌가? 저리 가야 되나? 몰라요. 괜찮습니다. 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논산에서 군생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하냐면 제대로 왔네요. 길 잘 왔네. 94년에 입대했는데 그때만 해도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논산에서 뭐 수류탄 교장, 각계 교장, 화생방 교장, 소총 사격 이렇게 하러 가면 다 1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1시간 동안 걷는 게 어떤 길을 걷냐면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 야, 이게 마른 땅에서는 먼지 펄펄 나지. 비가 오면 그냥 온 진흙벌. 어떻게 이렇게 포장이 안 됐을 수가 있나.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다. 공장도 없어요. 돈사가 많습니다. 돈사. 여러분, 논산에 딸기가 특산물인데 우리나라 전체 딸기의 40%가 논산 한 지역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논산하면 뭐가 생각나요? 논산훈련소죠. 논산훈련소가 2만 명이 상주에 있잖아요. 지금은 뭐 줄었겠지만 2만 명이 밥을 먹고 나면 잔밥이 나오죠. 잔밥. 그 잔밥을 돈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퍼가셔. 돼지 사료가 그냥 먹이면 너무 사료값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을 퍼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산훈련소가 있으니까 돈사가 가능한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게. 그러면 돼지 똥은 또 어디에 제일 좋냐? 딸기 키우는데 제일 좋습니다. 리사이클 너무 좋네. 사람은 돼지 키우고 돼지는 딸기 키우고 딸기는 사람 키우고, 야, 리사이클 윤회설이 또 나오네 이거. 아무튼 논산에 딸기가 맛있는 이유는 돼지 똥을 써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써가지고 딸기가 맛있다는 거죠. 거름을 써야지. 이렇게 똥은 벼는 말이죠. 흙하고 상친이에요. 근데 물하고는 상극이거든. 근데 우리는 똥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극인 물에다가 처리해 버리잖아요. 당장은 깨끗하지, 눈에 보일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상극을 계속 만들다 보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화조가 뭐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똥을 모아놔가지고 그냥 물기만 폐수로 흘려보내면 그게 바다로 흘러가고 뭐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맞냐 이거죠. 조상들이 현명했지. 상친과 상극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편리함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는 깨끗해 보여도 그것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해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못하고 있네. 못했던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호남 지방에서 근무를 생활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26개월 했으니까 2년 넘었죠. 훈련소는 또 제가 35사단을 갔으니까 전주에서 훈련소를 나왔단 말이죠. 전주에서 그때 훈련 마치고 기차를 이제 TMO죠.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또 어디서 내렸죠? 또 이름이 지명이 까먹었다.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네. 넘어갑시다. 하여튼 전주, 광주, 호남 이쪽이 그때도 그냥 그렇게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뭐라 배웁니까? 맨날 곡창지대. 곡창지대는 개뿔. 이게 뭐 말이 좋아 곡창지대지. 그냥 농사나 지어갖고 살아라. 물론 농사가 중요하죠. 농사는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곡창지대는 보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져 있었다는 거지. 호남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깔려있는 게 없어. 도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비포장이야.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그래서 호남 지방 아가씨들이 경상도로 많이 시집을 갔죠.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 호남 지방 사람들이 깡패를 많이 했습니다. 친한 후배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서울에 와서 실제로 사람들 뒤통수도 많이 쳤답니다. 먹고 살기 없고 사람이 악에 받쳐서 그런지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후배 얘기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후배를 오늘 태우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그 생각나네. 혹시 여러분 러시아어라는 영화 압니까? 러시아어. 그 왜 성룡 나오고 엄청나게 떠버리 형사 하나 있었잖아요. 흑인. 그 흑인하고 둘이 이렇게 다니는 영화였는데 어떤 흑인이 운영하는 바에 들어가는데 그 콤비인 흑인 경찰이 앞에 들어가면서 그 바텐더에 있는 그 주인 흑인 사장한테 하이 니그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룡도 따라 들어가다가 똑같이 하이 니그로 했다가 그 흑인 바텐더 사장한테 두드려 맞죠. 자, 오늘 제가 정치 얘기도 했지만 경상도를 깔려면 경상도인이어야 돼. 이걸 외부에서 까주면 안 돼요.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생각은 다양성이 있고 변하기 마련이고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니까 진영의 논리로 확증 편향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한 가지 가치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편, 네 편이 있는 게 아니다. 모두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철조망을 걷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만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문화유산을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뭐 지역감정을 남겨야겠어요? 이제는 뭐 상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흉터는 생기기 마련이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아픔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편향돼서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생각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책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뭐 유튜버가 나와서 이것만 봐라 믿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는 게 어딨어. 다 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하려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가 많이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아픔이 큰가 보다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다 보면 흥분하시던 분이 말씀이 낮춰져요. 저도 이제 가끔 뭐 다툼이 생기면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혼자 계속 날뛸 수는 없잖아. 예 하고 듣다 보면 상대도 영어 표현으로 수딩이라고 하죠.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마음이 착잡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시간도 가지고 요즘 제가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딸들한테 사랑한다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변화가 생긴 거지. 뭐 경상도라 해서 맨날 뭐 밥도 아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뭐 밥도
아는 자자 이씨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 근데 경상도 말 중에 그거는 참 마음이 아련하더만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 손녀들한테 밥 차려준다고 밥 건방한다. 너무 좋은 말이야. 아유 저 할머니 괜찮아요 밥 먹고 왔어요. 아니다 밥 건방한다. 아 금방 한답니다. 얼마나 옛날에 모두 배고프고 살았으면 그냥 보는 사람마다 밥 챙겨주려고 그래. 아 이게 DNA에 각인돼 있어. 그냥 사는 말 보는 사람마다 밥 먹자 밥 한 끼 해야지. 얼마나 수천 년간 밥을 못 먹고 살았으면 인사는 안녕하십니까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울컥하네. 아픔이 많았던 민족인 것 같아요. 아이 녹화 좀 끊어야겠는데 울적한데 이거.